조정은 의원이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에 참 어렵게 만드는 분이시긴 한데요. 트로이의 목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에 가 있는 조정은 의원이 이 민주진영의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민주연합의 후보자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국회에 갈 수 있도록 저도 사력을 다해서 뛰고자 합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돌풍이 불면서 지민 비조,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민주당 비례연합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한 거잖아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셔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총선의 판세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예.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야권의 지지율을 합치면 한 50%가 그렇죠.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제3지대가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본인의 정당을 뛰쳐나와서 설득력 없이 뛰쳐나와서 이합집산만을 통해서 선거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평가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민주연합과 그리고 조국 혁신당을 중심으로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모여들고 있다. 이 윤석열 정권 부정평가 60%에 달하는 국민들을 얼마나 더 많이 확장시켜내고 모아내느냐가 이번 총선의 어떤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의 지지율 구도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 사이의 어떤 그 격차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구도를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지민 비조가 아니라 지민 비민 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혁신당이 이제 검찰개혁 영역에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개혁 과제들을 이미 좀 합의를 했고요. 특히나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새진보연합,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동의한 정책 과제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22대 국회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어느 정도 이미 형성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정책과 구체적 실현 동력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심판을 넘어서 22대 국회가 개혁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중도층 그리고 무당층의 더 소구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후보들을 중심으로 좀 주목이 되고 있지만 선거가 진행될수록 좀 이런 경제개혁에 대한 비전, 민생의 부분들이 더 많이 강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조국 혁신당도 인정을 하는 바인데 어쨌든 진보적 정권교체의 구심점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 경쟁에서도 1당의 지위를 확보해야만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이 개혁과 진보적 정권교체의 힘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들께 반드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이 많은 득표를 통해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의 개혁적 견인은 이 더불어민주연합 내에 이제 저희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에서도 이미 충분한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연합을 중심으로 이 조국신당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특히 이제 야권의 지지층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지지가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민주연합의 후보자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국회에 갈 수 있도록 저도 사력을 다해서 뛰고자 합니다. 21대에서요? 그 더불어시민당으로 위성정당이 17석 정도를 얻었잖아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용해인 의원께서 생각하는 목표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의석수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최대 목표는 이제 20석 이상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이제 16번에서 18번 사이에서 16번에서 당선자가 나오는 것을 이제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 앞전에 조정은 의원 파동이 있어서 굉장히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시죠? 네, 이제 조정은 의원이 이제 제가 의정 활동을 할 때에 네. 참 어렵게 만드는 분이시긴 한데요. 지난 더불어시민당에 조정훈이라는 의원이 있었다면 저는 반대로 제가 이제 이 연합 정치의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난 4년 동안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네. 그 진심을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감동적이게도 많이 인정해 주셨고, 또 사실 작은 정당에 의원 한 명 있는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가진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스피커를 가진 것도 아닌데 국민들께서 저에 대한, 그리고 기본소득당에 대한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던 것은 정말 진심으로 일을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딱 그만큼의 진심으로 답해주신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연합정당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 이제 트로이의 목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에 가 있는 조정훈 의원이 이 민주진영의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많은 이제 지지층 분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또 어떤 실력과 진심으로 입증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시원시원해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영인 의원께서는 21대에서도 더불어시민당으로 비례대표로 나갔고, 또 이번에도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야, 무슨 비례대표를 2번이나 하냐, 지역구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큰 정당들에서 비례를 하면 그 다음엔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 이제 관례처럼 되어 있고, 진보 정당들에서도 그 관례를 따라왔던 것으로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출마를 좀 하고 싶었고, 많은 선배 의원님들이 큰 정치하려면 지역구에 출마해야 돼, 이런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고, 네. 작년에 제가 이곳 목포를 포함해서 전국 22곳에서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그렇죠.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이제 안 되더라도 지역구에 도전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분들도 계셨고, 재선을 해서 국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두 가지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어가지고 제가 고민이 좀 깊었는데요. 근데 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지역구 출마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구 출마를 좀 검토를 했었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경쟁력 있는 지역들도 확인을 했었고, 이제 좀 실무적인 준비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연합 정치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제가 연합 정치를 손을 떼고 다른 이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는 의원이 하나 있는 정당이다 보니까 이 연합 정치 구성에 좀 힘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약속드렸던 것은 연합 정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의 선거, 개인의 선거를 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선거제도 결정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늦어지면서 그렇죠. 예. 저의 지역구 어떤 결정도 좀 늦어진 측면이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지역구를 준비하려고 하니 당시에 이제 울산 북구를 둘러싼 민주연합 내의 파열음이 좀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 여러 공천을 둘러싼 내홍들도 좀 진행이 되면서 제가 뭐 좀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위를 확인한 지역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제가 지역구 출마를 하겠다라고 또다시 뛰어드는 게 또 뭐 자객이다 뭐다 이런 민주연합 내에 새로운 이제 파열음을 만들게 될 것 같아서 네. 고민이 좀 깊었고, 주변에 좀 상담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한테도 좀 여쭤보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연합 정치를 처음 이야기할 때 했던 이야기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민주연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역구 출마를 함으로써 좀 새롭게 연합이 깨지는 결과를 만들지 말고 연합 정치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욕을 좀 먹더라도 비례 출마를 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비례 출마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좀 가닥을 잡게 되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좀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소수정당 입장에서 이제 다음 국회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당원들이 고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초선 의원으로 새롭게 시작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것이냐, 아니면 재선 의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치력과 기존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정권 교체까지의 어떤 역할을 이제 시도해 볼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사실 이제 새진보연합이 더불어민주연합에 3명의 후보를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이 새진보연합은 이 자체가 또 연합체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기본소득당이 3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당으로 추천할 수 있는 후보는 한 명뿐이었고, 그럴 때 이제 22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당이 어떤 의정 활동을 할 거냐에 있어서 당원들의 고민이 깊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그 정치적인 어떤 성과들을 바탕으로 진보적 정권 교체까지 좀 힘있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보자, 이런 결정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려와 비판도 많이 듣고 있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 결국에는 저의 의정 활동과 실력, 그리고 진심으로 용해인의 쓰임새를 증명하는 것이 지금 저에게 남은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례대표를 다시 하는 데까지 아주 상당한 고심이 좀 있었네요. 네,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고요.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는 뭐 쉬운 길 간다, 막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사실 오히려 많은 어떤 비판과 우려가 있을 것을 저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